자, 미제 사건 심령 파일 수인 별곡입니다. 미제 사건 심령 파일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사건의 내용과 어, 사건의 개요와 뭐 수사 결과 이런 것들은 현실이고 진실이지만 제가 영안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점들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수인별곡이 영안으로 들여다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진실이 아닌 건 아니겠죠? 자, 오늘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대학생 딸아이를 둔 엄마로서 사건을 찾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것도 2010년도 10월 15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더라고요. 어, 당시 피해자는 조 씨로 모 대학의 4학년이었대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취업도 이미 이제 결정이 나 있는 아주 괜찮은 시점에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아무튼 피해자 조씨 2010년 10월 15일 밤 11시 20분경에 실종이 됐는데요. 그날 밤에 이제 알바를 하고 끝난 다음에 하당신 도심에서 알바를 하고 끝낸 다음에 언니한테 문자로 공원길을 이용해서 귀가를 하고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돌연 실종이 됩니다. 실종이 되고 그 다음 그 실종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언니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언니가 기다리다가 미귀가자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음날 새벽 4시 30분에 싸늘한 주검이 된 조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양의 시신은 평소 다니던 귀갓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늘 다니던 동선이 있잖아요. 그 동선 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유류품은 어, 걸어서 한 30분, 차로 한 15분 정도 가면은 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바닷가에서 유류품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돌아가신 사망에 이른 조양의 시신 상태가 범상치 않은데요. 상의와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어, 그로 인해서 경찰 측에서, 어, 시검을 하고, 그 다음에, 추측하기는 성폭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양의 휴대폰과 가방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가수에서 나온 결과가 좌측 설골이 부러져서 사망에 이른 경부 압박 질식사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즉 성폭행의 접촉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목을 졸라서 살인을 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안면부 쪽에 폭행이 특히 눈에 띌 만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경찰들이 뭐 하겠어요. 시신이 이렇게 발견됐고 어, 꽤 거기까지는 빨리 진행이 돼서 그래도 발견을 한 거예요. 보통 막 부패가 진행되고 이래가지고 발견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사건에 비하면 꽤 빨리 발견을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살리지는 못한 케이스인데 어, 뭐 유류품이 발견된 바닷가에서 수상한 자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라는 목격자 제보들을 많이 받았는데
차 뒤에 나비 모양의 마크가 붙어있는 차를 보았다라는 그 목격담 중에 제일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목격담이 그 제보가 남았어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DNA 도출한 거 수사하다가 엉뚱한 성폭력범을 검거를 하는 또 일이 생겼죠. 원서관 서건아님 어서 오십시오. 아무튼 굉장히 조금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여자로서 수치스럽게 상하에 다 발가벗겨졌고 목 졸림에 폭행에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그 밤에. 워낙에 인적이 드문 코스였나 싶은 짐작도 들고 제가 지금 사건을 굉장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간추려서 뭐 사건 개요가 대충 요렇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의 원혼이 이분의 원혼이 그 뭐라 그럴까? 원한 귀는 아닌데 원한 귀는 아닌데 좀 밝은 색의 옷은 잘 차려입었으나 구천을 헤매돌아 죽었던 자리도 헤매고 집도 한 번씩 갔다 오고 헤매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살아서 갔어야 될 집인데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망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제 사건 심령팔 수임별곡 오늘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흔드는 방울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음소거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영가가 들려주는 힌트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목격하셨던 분들이 뭐 무슨 차다 무슨 차다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은 범인으로 지목되는 분은 면식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래요. 그럼 젊은 사람이겠죠? 첫 번째. 첫 번째 젊은 사람이었겠죠? 아는 사람이랍니다.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었고 몇 번 이렇게 대시를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대요. 두 번째 포인트가 이 범인이 "나 너 좋아해. 마음이 있어."라고 표현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대요.
거절당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그런 대시가 이어졌고 거기서 충돌했고 결국은 우발적으로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받아줄 걸이라는 후회를 해요. 망자가. 근데 그거는 너무 무서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후회감에서 갖는 피해 의식으로 망자한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는 사람, 두 번째 어 만남이 있었던 사람, 세 번째 이럴 줄 알았으면 받아줄 걸이라는 후회를 해요. 그래서 어 경찰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뭐 아는 사람부터 뭐 좀 대인 관계, 이성 관계를 더 뒤져봤으면 알리바이를 성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은 망자가 힌트를 줬어요. 망자가. 그래서 어쩌면 친구들은 짐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래요, 아는 사람. 근데 동갑은 아니야. 동갑은 아니고 나이 차이가 조금 한 두세 살? 두세 살 정도 터울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몇 번 좋다고 대시를 했다가 까인 모양이야.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 아니냐고, 여러분들. 면식범에다가 몇 번을 대시했다 까이고 또 찾아와서 그런 범행까지 저질렀으면 이거는 스토킹 범죄 아니야? 20대 젊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저는 스토킹 범죄 같은데? 아니 까였다고 찾아와서 그 밤에 그런 짓을, 이거는 알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 중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학교 내에서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아는 지인 아니냐, 뭐 어디서 아는 지인 아니냐 이렇게 국한 지을 수는 없어요. 망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는 인연인지 학교에서 알고 있던 인연인지 요거는 답을 못 받았어요. 답을 못 받았는데 면식범이랍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행이래요. 참 무섭다.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 대인 관계가 있었고 거기서 이성 관계로 갈 수 있었는데 거절당했고 그것도 누차. 그런데 마지막 날 밤까지 찾아와서 그런 아무리 우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는데 그거는 똑같이 당해봐야 돼. 똑같이 당해야 돼.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어? 조두순이 엊그저께 20대 청년이 가가지고 대급박 이렇게 때려가지고 다행히 많이 안 다쳐가지고 잡혔다고 하더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은. 이게 엘리오님 CCTV가 문제가 있었어요. CCTV가 수사의 난점이었어요. 왜냐면 화질이 첫 번째 구렸고요. 없는 구역도 있었고요. 모형으로 CCTV만 달아놓은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CCTV로 제대로 이 피해자의 행적을 쫓아갈 수 없었어요. 엘리오님. 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CCTV로 피해자의 행선지를 다 따라가지 못했어요. CCTV로 다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슨 근처에 있는 병원 뒷길에 뭐 호박밭 있는 데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40 대겠죠. 피해자보다 나이가 두세 살 많은 걸로 보여요.